영화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악인의 이야기를 담은 명작들이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악당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교활한 계략과 음모, 그리고 욕망과 성공과 파멸의 서사가 늘 우리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죠. 그 중에서도 그 악인의 내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의 악인으로 전락하고 끝내 파멸하는지를 그려내는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인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부의 마이클 콜레오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의 내적 고민과 갈등,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냉혹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듯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토드 필립스가 연출하고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조커의 아서 플렉은 코믹스 빌런을 영화로 만든 작품 중 영화 사상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다크나이트를 통해서 슈퍼히어로 영화가 장르적 한계를 넘어 뛰어난 작품성을 지닐 수 있음을 증명했다면, 토드 필립스와 호아킨 피닉스는 만화에서 비롯된 그 캐릭터로 예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조커는 정말로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비록 그 결말에 동의할 수 없고 그 폭력성에 비판을 가하기는 했지만 조커의 작품성까지 폄훼할 수는 없었을 정도로 말입니다. 고담이라는 도시, 사회적 시스템의 붕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아서를 둘러싼 그 무례한 자들의 무례한 시선들, 조커가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철학시사회라는 저서에서 꽤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 조커에 대한 분석을 하기도 했고, 칼럼, 강연 등에서도 자주 주제로 삼은 영화이기에 더욱 각별하기도 했죠.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조커 폴리아드에 5년을 기다려온 이 후속작에 대해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은 제가 그만큼 전작을 사랑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전작을 모른 채 이 영화를 봤어도 저는 실망했겠지만 전작을 알고 좋아했던 사람일수록 더욱 크게 실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하나의 동어 반복이며 하나의 어정쩡한 주크박스 뮤지컬이고 전작과의 대화에 실패한 채 넋두리를 늘어놓는 술주정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후속작이 전작에 미치지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즐겁게 영화를 보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후속작이 늘 전작을 넘어서서가 아니니까요. 미치지 못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전작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창작자라 하더라도 창작자의 손을 떠난 작품은 온전히 관객의 몫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에 후속작은 어디까지나 전작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전작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커 폴리아드는 전작 조커를 부정하고 반복하고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토드 필립스 본인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과대평가를 부정하기라도 하듯 전작에 호평받던 부분들을 망가뜨리고 휘청거리며 영화를 끌어갔습니다.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예술가가 된 자신에 취했던 걸까요? 그게 무엇이든 이번 작품에서는 전작 조커에서 느꼈던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조커 폴리아드의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이 작품 조커 폴리아드에서 나오는 호아킨 피닉스의 뛰어난 연기, 감탄이 나오는 미장센, 정신병을 다루는 태도, 레이디 가가의 가창과 뮤지컬 장면, 개개의 완성도, 각각을 떼어놓고 보면 부족한 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영화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커인가? 하는 의문이 남을 뿐입니다. 일단 이 작품의 이야기부터 살펴보죠. 영화는 한 편의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아서 플렉의 내면을 짐작하게 만들고 작품 전체에 은유가 담긴 애니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아이디어 자체는 카를 융의 이론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조커를 지배하는 그림자의 존재 역시도 융이 말한 무의식의 원형인 그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회화된 아서 플렉이 페르소나, 하나의 사회적 가면을 쓴 것이라면 조커는 아서의 부정적인 면들을 극대화한 그림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결국 융의 이론은 우리가 늘 만들어내고 가지고 다니는 페르소나, 즉 가면들이 가짜라거나 그 안에 진정한 나의 모습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자아, 원형,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영화의 이야기도 결국 이와 같습니다. 아서 플렉은 감옥에서 사회화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를 둘러싼 인물들은 아캄 수용소의 관리자인 제키 설리반, 변호인인 메리언 스튜어트, 그리고 리 퀸젤의 셋이죠. 제키는 아서를 추악한 범죄자로 바라봅니다. 메리언은 다르죠. 메리언은 아서의 내면에 있는 조커라는 다른 인격이 범죄를 일으킨 주체라고 봅니다. 즉 메리언에게 있어서 아서 플렉이라는 인간은 두 개의 자아로 분리되어 있고 그 중에서 조커라는 자아는 아서가 학대를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자아이기에 아서만이 진정한 자아라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리 퀸젤은 아서 플렉의 본질은 조커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 강한 영감을 주는 존재, 어떠한 격식도 질서도 무시한 채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일편의 그 조커, 니체의 위버맨쉬, 초인을 강림시킨 것 같은 인물이 본질입니다. 아서는 그런 조커가 쓰는 사회적인 가면일 뿐이고 리의 관심은 언제나 조커입니다. 그렇기에 리가 아서와 성교를 할 때 아서의 얼굴에 조커 분장을 해주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은 아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근사한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 같은 조커라는 분출하는 광기의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구도는 완성됩니다. 영화의 첫 번째 갈등은 메리언과 리의 갈등입니다. 메리언은 리의 존재가 달갑지 않습니다. 메리언은 이 재판, 아서가 5명을 살해한 연쇄살인으로 받게 되는 이 재판에서 해리성 인격을 주장해 아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조커는 아서가 받은 학대에 파생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커가 5을 살해한 것은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며 이 사회의 시스템이 낳은 불행한 사고일 뿐입니다. 아서는 그 안에서 불쌍한 피해자이자 가해자여야 하죠. 메리언은 아서가 본질이라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리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자꾸만 이 착하고 순한 아서를 자극하는 겁니다. 메리언이 보기에 아서의 내면에는 비록 본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5을 살해한 그 끔찍한 자아, 분리된 자아가 남아있어요. 아서는 사회의 제도가 만들어낸 불행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가해자여야 하고 그는 보다 나은 정신병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입니다. 그렇기에 그 환자에게 접근해서 성적으로 유혹하고 그를 추앙한다 말하며 그에게 과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저 리라는 인물은 배제해야만 하죠. 그게 바로 메리언의 욕망입니다. 반면에 리는 자신이 추앙하는 이 조커라는 인물의 눈에 띄고 싶고 그의 내면의 악마를 일깨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랑받는 자신이라는 욕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 리는 조커에게 온갖 거짓말을 해가며 그를 충동질하고 마침내 그와 성관계를 하는 데까지 다다릅니다. 물론 이건 현실인지 망상인지 애매하지만요. 리는 스스로는 광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의존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조커가 지닌 그 타오를 것 같은 광기를 지지하고 선호하며 조커의 광기로 인해 자신도 충분히 그와 같은 위치, 초인의 위치에 오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쳐버린 인물이 자신이 추종하는 인물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게 리의 욕망이죠. 메리언과 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서에게 다가갑니다. 메리언은 이성으로 아서에게 다가가며 아서를 불쌍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반면에 리는 아서를, 정확히는 조커를 존경하고 추종하는 한편 그의 모든 것을 긍정하며 위로하려 합니다. 둘의 서로 다른 방법론은 초반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메리언의 방법은 틀렸습니다. 리의 접근을 허용한 후에 아서는 사랑의 기쁨과 자신을 알아주는 이들로 인해 야노스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과잉된 자아, 그로 인해 일반인들이 종잡을 수 없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죠. 아서는 어느 순간부터 내내 담배를 피우고 영화는 담배를 중요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당연하게도 성적 기호입니다. 물론 프로이트적인 성적 기호고 구강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구강성교, 섹스를 향한 욕망이 튀어나오는 것을 담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과잉된 자아와 성적 욕망이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메리언을 향한 기습적인 키스로 이어지는 겁니다. 착하고 소심한 아서는 이미 사라진 것 같은 행동이죠. 또한 그 키스는 아서가 언제든 메리언의 방법과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메리언이 만들어 놓은 판, 메리언의 방식을 무시하고 선을 넘는 행동이니까요. 그렇기에 메리언을 해고할 때도 메리언에게 키스합니다. 메리언이 받아줄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리의 욕망은 아서를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서의 욕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서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전작 조커에서 보면 알 수 있듯 그는 뛰어난 코미디언이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머레이 프랭클린 같은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즉 아서는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자아가 빈약한 사람다운 꿈이죠.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 그 욕망이 좌절된 것이 조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서 아서가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은 무례함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존경이 없는 세상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죠. 물론 조커에서는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뒤에서 이야기하죠. 리의 존재는 아서의 욕망을 그대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아서가 그토록 바라던 관객, 아서의 농담에 웃어주고 아서를 존경하고 그를 추종하고 사랑하며 응원해주는 존재. 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이는 아서의 망상이 실현되는 순간이며 아서의 인생 최초의 관객이 성립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아서는 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서에게 리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없고 사랑하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사랑 앞에서 아서는 철저한 약자이고 아서는 리에게 의존적인 사랑을 합니다. 리는 자신의 존재를 아서 안의 존재에게 의존하고 아서는 자신이 조커가 되기 위해서 리에게 의존합니다. 참 절묘한 관계죠. 처음 만나는 순간,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둘이 만난 순간부터 두 사람은 광기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는 것은 리입니다. 리는 어떤 면에서는 잔인할 정도로 아서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 끔찍한 절망 속에 살아야 했던 아서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지지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쾌락일 겁니다. 아서는 마치 마약에 중독되듯 리에게 중독됩니다. 공유 정신병을 의미하는 폴리아되라는 제목이 처음으로 의미를 지니는 순간이죠. 리는 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아캄 수용소에 들어올 정도로 행동파이며 영화에 집중하는 아서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방화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 조커의 여자가 되기 위해 할리 퀸젤이라는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조커에게 어울리는 조커의 연인으로 살겠다는 거죠. 둘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중간에 메리언이 리의 거짓말을 폭로하지만 그건 둘 사이에 큰 위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진실과 거짓을 넘어선 하나의 정신병적 상태니까요. 상대의 모든 것을 환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로 뮤지컬적인 요소죠. 감독이 아무리 뮤지컬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 작품이 어설픈 라라랜드 흉내를 내고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 저는 이 작품이 보여주는 이 엄청난 뮤지컬 장면들의 향연이 영화를 망쳤다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놀라웠고 황홀했습니다. 영화 내내 울리는 여러 노래들, 그리고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자들이 행진할 때 같은 곡들이 나왔을 때 영화의 성격도 가늠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의 감정을 뮤지컬로 표현할 때만 해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서가 수용소에서 TV를 시청하다 혼자 사랑의 기쁨을 노래할 때만 해도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마음을 뮤지컬로 표현하는 것이 꽤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으로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계속해서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아서와 리의 사랑의 열쇠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노래로 인해 마음을 공유했고 서로의 욕망, 서로의 그림자를 깨웠습니다. 아서와 리는 노래를 통해 사랑하고 노래로 서로의 내면을 두드리고 노래로 결국 조커이자 할리퀸이 됩니다. 문제는 그게 과도하다는 겁니다. 2시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한다는 것이 이 영화 최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 뮤지컬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은유하기도 하고 과거를 되새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노래들의 목적은 사랑,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뮤지컬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들이 아서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쁨, 충만한 감정, 고마움, 사랑과 망상, 정신병을 노래를 통해 펼쳐놓는데 여기에서부터 영화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정신병으로 인해 황폐해진 인간의 내면을 끊임없이 노래로 표현한다는 데에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반복되는 노래 가사와 했던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피로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아서의 내면을 뮤지컬로 표현하는 바람에 작품이 지닌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전작을 봅시다. 전작에서 아서가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는 양아치들을 처단한 후 화장실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아서의 춤은 호아킨 피닉스의 아찔한 연기력과 카메라의 움직임과 소리와 빛과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예술적인 장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게 예술일 수 있는 이유는 관객으로 하여금 아서의 춤과 그 장면을 목도함으로써 아서의 내면을 상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넘어선 영화적 예술의 현장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그 장면에서 언어를 뛰어넘은 감정을 느꼈고 그렇기에 이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커 폴리아드에는 다릅니다. 아서가 고민에 빠지거나 내적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감독은 뮤지컬 장면을 꺼내듭니다. 그 뮤지컬로 그 노래로 모든 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의 아서의 내면은 이렇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야말로 관객이 아서의 내면에 다가갈 수 있는 열쇠를 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을 감독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 결과 조커가 아서 플렉이 평범해졌습니다. 그의 내면에 차오르는 분노도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팽팽한 긴장감도 사라지고 그저 감옥에서 만난 여자와 키스하고 뒹굴 생각에 실실거리며 웃는 초라한 범죄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영화는 조커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법정 장면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검찰 측의 하비덴트 캐릭터에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의 거들먹거리는 개성 정도는 충분히 보여줬고 애초에 이 작품에서 비중 있게 다룰 인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법정 장면과 결말로 이어지는 흐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리언의 방법이 실패하고 아서는 메리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리의 충동에 휘말리며 내면의 조커를 꺼내게 되죠. 정말로 산을 쌓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는 이제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 얇고 가느다란 몸으로도 조커 분장만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박력을 보여줍니다. 분장을 하고 자신을 직접 변호하는 아서 플렉, 아니 조커는 특유의 화법과 카리스마로 좌중을 압도하게 되죠. 이에 조커의 추종자들, 아캄 수용소의 죄수들이 호응하게 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는 성자들이 행진할 때의 가사와도 이어지는 대목이죠. 광기가 전염되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법정 공방에서 조커는 자꾸만 자신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한계, 현실, 이런 것들이 조커를 아서 플렉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쇼는 언젠가 끝나고 그 뒤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허무한 것이죠.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있는 리는 사실은 세상 누구보다도 먼 존재입니다. 리의 존재, 리의 팬심은 그런 것입니다. 과장된 몸짓과 말투로 허세를 잔뜩 부리고 있지만 아서는 그게 진짜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에 언젠가 리가 자신의 배를 총으로 쏘는 상상을 합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거짓된 망상에 휩쓸린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하찮은 감정이니까. 그렇게 언제 무너질지 모를 그 아찔한 고개 같은 법정 장면은 친구를 맞이한 순간 무너집니다. 잔뜩 허세를 부리며 사람을 죽인 기억을 떠올리는 조커에게 너는 나를 무섭게 한다며 그의 행동이 그저 살인 행위임을 폭로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라는 친구의 쐐기와 같은 선언에 조커는 사라집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지고 아서는 자신을 직시합니다. 자신은 조커가 아니라 아서 플렉이며 조커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아서라는 자아도 그 안에 있는 조커도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한 아서는 지독한 현실과 조우합니다. 무너진 조커는 아캄 수용소에서도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관객이 기대하는 반전이나 폭동이나 조커가 엄청난 힘으로 그들을 이겨내는 일도 없습니다. 아서 플렉임이 들통난 그의 화장은 지워졌고 수용소에서 교도관들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합니다. 묘사로 봐서 아서 플렉은 강간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질 충분한 상황이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전작에서 토드 필립스는 조커의 탄생을 그렸어요. 그의 분노에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는 있었고 그를 만든 것이 사회라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사람들을 죽였고 그렇게 그는 고담에 폭발하는 분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 토드 필립스는 그 조커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든 다음 강간하고 죽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거짓된 지도자, 가짜 메시아라 하더라도 이처럼 처참하게 짓밟음으로써 얻게 될 그 몇 가지 메시지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전작을 부정하고 조커를 찢어버린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버린 통제할 수 없어진 캐릭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영화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당한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를 반복하고, 머레이 프랭클린을 죽인 일을 반복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뇌이듯이 중얼거리기만 했어요. 그 결과 조커는 스스로를 부정하고 아서 플렉은 감옥에서 초라하게 살해됩니다. 물론 그 뒤에서 스스로 입을 찢어버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제2의 조커가 탄생할 것 같은 암시를 남기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기상천외한 범죄자를 만들고 그로 인해 명작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감독이 스스로의 작품을 난도질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그런 건 게임 하나로 족하죠. 뮤지컬은 마지막까지도 최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커를 추앙하여 폭탄 테러를 일으킨 남자들이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아서는 거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서는 스스로가 조커이기를 포기했고 그런 아서에게 실망해 리도 떠난 것이니까요. 그리고 1편의 계단에 다시 다다랐을 때 저는 1편의 그 강렬했던 계단 장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허무함과 조우해야 했습니다. 힘겹게 오르던 아서의 발걸음에는 세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춤을 추며 내려오는 아서의 발걸음에는 초인이 되어 모든 굴레를 무시하는 자유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이고 나서도 사랑을 구걸하는 초라한 남자와 과도한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를 자른 채 그 망할 노래를 끝까지 하는 미친 여자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레이디 가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음악도 좋아해서 콘서트 영상도 자주 시청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품은 스타 이즈 본과 겹치기도 하고 레이디 가가의 공연 장면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라이브를 고집했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레이디 가가가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까지 듣기 싫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마지막에 계단에서 또 그놈의 노래를 시작할 때 저도 아서처럼 제발 좀 그만하고 말을 좀 하라고 제발 대체 왜 그러는 건데 하고 묻고 싶었습니다. 물론 노래가 그들의 만남을 만들었고 노래로 서로의 그림자를 깨웠고 그래 다 알겠는데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요. 대체 이놈의 노래를 들려주려고 영화를 이렇게까지 망쳐도 되는 겁니까? 게다가 캐릭터도 문제입니다. 리 퀸젤은 이 작품에서 그냥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정신병자라고는 하지만 그 미친 동기와 목적을 알 수 없죠. 그냥 허무하기 짝이 없는 정신병자가 위험한 범죄자에게 접근해서 사귀고 노래하고 난장판을 만들다가 현실을 직시하고는 돌아섰다는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둘의 사랑 또한 영화는 부정합니다. 결국 둘은 서로를 이해할 수도 다가설 수도 없으니까요. 리의 말 맞다나 그 망상이 그들의 전부였죠. 결국 이 영화는 한편의 망상입니다. 1편에 좋았던 기억은 사라졌고 우리가 사랑했던 조커는 없습니다. 영화에서 아서가 말했듯이 조커는 없죠. 이 영화는 하나의 재미없는 농담과도 같습니다. 1편에서는 그 농담이 치명적이었다면 2편의 농담은 그냥 실없는 아재 개그에 불과해요.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아재 개그입니다. 무엇보다 전작에서 쌓아올린 조커의 이미지와 그 신화를 무너뜨렸다는 의미에서 더욱 안쓰럽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결국 모든 것을 아서 플렉 개인의 일로 몰아갑니다. 토마스 웨인을 등장시키고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말하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했던 전작의 가치는 훼손되고 뜬금없는 사랑의 세레나데나 불러대는 나약하고 초라한 정신병자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그뿐이죠. 세상이 만들어낸 최악의 악당을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일개 범죄자로 무너뜨린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 조커 폴리 되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조커가 실패하고 사망하더라도 저는 그게 조커의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는 광기의 결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혹은 제 바람과 반하더라도 이 모든 이야기가 사랑의 세레나데로 끝날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한없이 빠져들고 그 고통에 물들 것만 같았던 우리가 사랑했던 영화는 이제 없습니다. 마치 그곳에 조커가 없었던 것처럼.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